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스텔스 LLM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오픈 라우터라는 이 사이트가 이 스텔스 모델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퀘이사 알파도 스텔스 모델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4월 11일에 옵티머스 알파라는 스텔스 모델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길이를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인풋 아웃풋 모두 무료거든요. 이 오픈 라우터라는 사이트는 많은 모델들을 지원하는 그런 인퍼런스 전용 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흥미를 끌어서 사람들을 자기 사이트로 불러 모으면 노출이 많아지니까 영업에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성능은 꽤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 퀘이사 알파도 성능이 꽤 좋게 나왔었잖아요. 당시 퀘이사 알파도 한 문제가 틀려서 92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즈닝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는 거의 탑 티어급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퀘이사 알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회사에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되고 있고, 엑스타컴에 들어가서 이 옵티머스 알파로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오픈 라우터에서 4월 12일 날 세컨드 스텔스 모델이 올라왔다, 이렇게 공개하는 트윗 외에도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게시물이 있냐면은 뭐 이런 게시물도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은, 번역해서 보면은 저번에 그 퀘이사 알파는 GPT 4.1이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알파는 GPT 4.1 또는 GPT 4.1 미니의 또 다른 버전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트윗도 올라왔거든요. 코딩 성능은 여전히 다소 부족하다. 딥식 V3와 동등하고 소넷 3.5보다 약간 높지만 소넷 3.7, 3.7이나 제미나이 2.5 프로와 같은 그런 괴물보다 현저히 낫다. 그러나 100만 개의 토큰 콘텍스트 길이와 적절한 가격 정책으로 이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지금 스텔스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픈 AI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픈 AI는. 저는 대신 새로운 회사가 이런 뛰어난 기능의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을 또 깜짝 놀라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퀘이사 알파나 옵티머스 알파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누가 만들었든 우리는 또 테스트를 해봐야죠, 성능을. 자, 그래서 제가 이 오픈 라우터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지금 이 옵티머스 알파는 별도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티머스 알파 .org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채팅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뭐 현재 풀이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API가 공짜니까 그냥 누군가가 이 페이지를 만든 거는 같거든요. 어차피 비용은 자기가 서버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 모델을 만든 회사가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소개나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오픈 라우터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추측하라는 문제죠. 추론을 했고 전체 문자열의 다음 부분은 A, B, C, D, E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죠? 첫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죠. 네, 그래서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 이런 문제죠. 5로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색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57번째 색상은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두 문장을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대답을 ECDA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CABD이거든요. 자, 네 번째 문제 틀렸고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퀘이사 알파도 이 네 번째 문제를 틀렸거든요. 아무튼 네 번째 옵티머스 알파도 네 번째 문제를 틀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일렬로 서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맨 앞 사람 모자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모자 색깔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운 다음에 맨 뒷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 맨 앞 사람은 알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뭘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뒷사람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서 케이스, 경우의 수를 지워나가면 자신의 색깔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앞 사람은 반드시 검은색 모자를 썼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하나가 가볍고 가짜입니다. 양팔 저울이 있는데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리로 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풀이를 보면은 어떤 공식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면 된다는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3번의 저울질로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번에 퀘이사 알파도 이 방법으로 풀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의 다른 모델들은 뭐 998,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측정한다 이렇게 풀었는데 퀘이사 알파도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간단하게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그렇게 풀었습니다. 아까 그 트위터에서 퀘이사 알파가 GPT 4.1이고 옵티머스 알파가 GPT 4.1 미니일 거다 이런 추측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죠. 두 개의 상태를 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 ABC가 있습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가 범인일 때를 각각 가정해서 모순이 있는지를 검토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범인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두 개가 나올 텐데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경우는 몇 번일까?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이렇게 테이블로 카운팅을 했는데 48개라고 해서 4분의 3의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주고 설계 모멘트 값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제시하고 이렇게 풀었어요. 처음에 A를 가정을 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4083을 처음에 가정했는데 요 값이 오히려 그 정답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A를 이제 시산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를 다시 가정을 해서 풀었는데 그래서 A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이 값으로 철근량을 구하니까 4452.6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A를 가지고 정확하게 점점 더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게 당연히 시산법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오차가 커졌다 작았다 할 수 있는데, 4453이면 답에서 조금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거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좀 정답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이게 42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 5%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 틀렸고요. 네,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수식을 렌더링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에다가 두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와서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143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수식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뭔가 근을 표시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보면은 그래프가 엄청 밑으로 커요. 아마도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근이 표시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참 걸립니다,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뭘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고 결국은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뭐 한번 고친다 그러면 그래프 크기를 뭐 얼마 이하로 제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문제는 그래프가 결국은 안 보이는 걸로 끝났고 이렇게 코드를 보면은 뭔가 에러가 나면서 끝났거든요. 수식 렌더링이나 이런 거 참 잘 했거든요. 뭐 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래프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틀렸고요. 다음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으로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죠.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뜹니다. 일단은 단면적은 11700이 맞았고요. 네, 값을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서 상부 플랜지 작게 됐고 하부 플랜지도 줄여보면 작게 됐고요. 높이를 바꿔보면 높이를 그림보다 크게 하면 나름대로 스케일도 줄여갖고 제대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잘 만들었죠. 네. 마지막 12번 문제는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75점, 3개를 틀려서 75점을 받았거든요. 퀘이사 알파가 한 문제를 틀려서 92점을 받은 것에 비해서 조금 성능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이 4번 문제를 틀렸다는 점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 트위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 퀘이사 알파가 뭐 GPT 4.1 그리고 옵티머스 알파가 4.1 미니라고 하면 뭔가 말이 되죠. 왜냐하면 미니가 붙은 것들은 크기를 줄인 모델인데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 진짜 오픈 AI가 이걸 만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이 오픈 라우터가 자기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새로운 모델이 아닌 지금까지 있던 모델을 그냥 이렇게 API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옵티머스 알파를 종합해서 다른 모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옵티머스 알파가 75점을 받았잖아요. 그죠? 75점을 받은 모델들을 보면 리즈닝 기능이 있는 것들이 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즈닝 기능이 없는 미스트랄하고 툴루 3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트랄도 그렇고 툴루도 그렇고 상당히 큰 모델들이죠. 그죠? 그럼 옵티머스 알파도 리즈닝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75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모델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옵티머스 알파라는 스텔스 모델이 75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